자, 교재에 107쪽에 중학교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별책 3인데, 아까 별책 1이 총론이고, 별책 2가 이제 초등학교 있고, 별책 3이 중학교, 별책 4 고등학교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수학과 거만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 과목으로 하면 막 엄청 두꺼운데, 문서가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호 계정 볼 때는 막 그거 막, 어때 정확하게 보는데, 지금 이제 투투 계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약간 변형된 거를 이렇게 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꾸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만 보세요. 이걸 자꾸 어떻게 왜라는 거라든가 전에 1호에서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니까 전체적으로 여긴 지금 투투 계정에서 그냥 그렇구나 이런 마음으로 관점으로 보시면서 여기는 전체적인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똑같은데 그 책 보셔도 되고 몇 가지 화면 볼 게 있어갖고 제가 일단 우선 108쪽에 있죠. 일러두기. 그래서 이제 중학교 전체 국어, 영어, 수학 다 합쳐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개요가 뭐냐면 총론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바꿀 거고 어떤 인간상을 만들 거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총론으로의 연계성과 더불어서 교육과정 구성 요소가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이렇게 교육과정의 구성 영역이 이제 우리 수학으로 하면 뭐 수연산 문자화식 이런 거고요. 이제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수학적인 어떠한 걸 지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내용 요소는 말 그대로 우리 단원명, 거기 뭐예요? 중학교 1학년의 첫 번째 단원에 계산하는 단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소인수분의 단어 이렇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간다는 거고,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게 이제 그 세 가지인데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이제 교수 학습 및 평가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과 기준으로 봐도 성격 및 목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필요성 및 역할. 그러니까 결국 수학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잖아요. 수학과니까 국어 아니고. 그럼 이제 목표는 기르고자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 그래서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 제가 언급하는 거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밑줄 치세요. 이제 이게 전체적인 거지만 수학에서는 우리 수학과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갈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 체계는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단원명이에요. 예. 거기 내용 체계 이제 어떤 단어, 영역과 수연산 영역이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 영역 나오죠, 영역. 예. 지금 좀 수연산부터 해서 우리 뭐 기하해서 확률 통계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아이디어 거기 표현하는 게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 밑줄 쳐놓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의 핵심 아이디어는 수연산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울 게 뭐냐 중학교 과정 안에서 실수까지 배울 거고 연산을 배울 거고 사칙 연산을 배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래요. 자, 내용 요소는 이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원명이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단원명. 진짜 단원명이기도 하고요. 소인수분해부터 해서. 거기에 이제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요거 보이죠? 그거 밑줄 쳐놓으시고 우리가 이거 앞에 총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다. 내용 요소를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하위 세 가지로 분류할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처음이니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그냥 들으면서
뭐 왜 그렇게 바꿨대? 뭐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지식 이해 말 그대로 알고 있어 이해해야 할 내용이에요.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밑줄 치시고 과정 기능은 뭐겠어요? 사고 탐구 과정 기능 이런 거겠죠. 사고하는 과정 안에서 가치 태도는 이제 우리 기존의 태도 및 실천처럼 정의적인 측면처럼 그 단원에서 무엇을 이제 가치 태도라고 하면 유용성, 필요성 이런 거 있죠. 기하를 배우니까 뭐 유용성, 수연산을 배우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유용한 거구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자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투투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니까 그냥 1호 개정 할 때 다시 집중하시고 까먹었다 치고 투투를 기준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성취 기준은 똑같이 우리 기존하고 비슷해요. 그 단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학습 목표. 그래서 성취 기준은 비슷한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밑줄 치시고 이제 우리 그게 학습 목표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취 기준 해설,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이런 거 보이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이 뭐냐 이러면 당연히 위에 성취 기준을 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이 뭐냐 이러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주안점 밑줄 거기까지만 칠게요. 총론의 연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취 기준 해설하고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이 두 개가요. 좀 이따 문서에서 보겠지만 기존에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다 이렇게 1호 개정에서 했어요. 그 나하고 다를 짬뽕해서 그냥 서술해 놓은 거예요. 왜 이래? 이런 것까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세요. 교수학습 및 평가. 보시면 이제 교수학습 방향, 방법이 있고 평가의 방향, 방법이 있고 이건 비슷하긴 해요. 이거는 문서상. 근데 이것도 영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술 방식이 바뀌었어요. 막 큰 내용이 엄청 바뀐 건 아닌데 자 여기 108쪽에 교재 108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체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과정을 이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요거를 보시고 지금은 그냥 요게 투투 개정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같이 넣어놨지만 그래서 약간 만약에 갑자기 막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막 6페이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돼요. 6페이지에다가 그 6페이지가 1호 개정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용 문서상에. 한번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6페이지. 성격 목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얘기하는 요게 지금의 2번에 해당하는 게 3번인 거예요. 여기서 6페이지에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근데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게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그게 4번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고 넘어올게요. 근데 아무튼 6페이지라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책에 있기 때문에 넘어갔다 오시면 되니까 아주 좋아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의 성격으로서 지금 요거 이제 볼게요. 예, 이제 초중등학교.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까지는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그냥 책 볼게요. 이건 밑줄 쳐 놓으세요. 가항목에 다양성 추구. 아까 앞에랑 똑같아요. 총론에 연계돼요. 근데 이제 수학과로 들어가니까 학습자 성장. 다항목에 뭐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한다라는 거. 항상 거기 이제 기준을 맞춰야 된다. 같이 가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라항목에 이제 교육 목적 실현을 위해서 협력적 교사, 학생, 학교 뭐 다 같이 시도 교육청 다 같이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고
질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교육과정의 성격 기본적으로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이제 110쪽 갈게요. 110쪽에 가서는 이제 이게 아까 앞에서 한 얘기인데 그래도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인간상. 요건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하죠. 포용성,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총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이제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이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두 번째 들어가는 단원으로 봤을 때 요건 이제 기억들을 하셔야 되니까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쫙 밑줄 칠게요. 자, 이제 그 역량을, 핵심 역량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다 앞에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세요. 그래서 수학과 교육과정은 있죠. 거기 옆에 성격 따로따로 밑줄 치세요. 동글뱅이를 치시던지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평가 이렇게 따로따로. 그 다음에 이제 다 밑줄을 치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성격에만 동글뱅이를 치시든지 하고 거기서 이제 수학과의 고유한 특성과 수학학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에서 말하는 게 뭔가 아니면은 뭐 성격에 동글뱅이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밑줄을 치던지. 네, 목표에 동글뱅이를 치고요.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성. 총괄 목표는 동글뱅이를 치고요. 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끊어야 돼요. 를 통합적으로 학습하여 수학 효과 역량 함량. 세부 목표 동글뱅이 치고 문추의 나오죠. 문추의 연결 정보 처리 함량. 내용 체계 동글뱅이 치고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에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좀 느낌이 오세요. 자, 성취 기준 동글뱅이 치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학습한 도달점으로 구체적 성취 내용 제시. 성취 기준 해설과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좀 길어도 동글뱅이를 치고요. 성취 기준의 취지 범위 및 수학과 성취 기준의 고유한 측면 해석 적용 고려할 수 있는 정보 제시 쫙 밑줄 치고요. 교수 학습과 평가에도 또 밑줄 치고요. 수학교과 역량 및 총론의 개정 중점 반영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 방법 제시 쭉 밑줄 쳤죠. 이 두 번째가 이제 수학과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다 똑같긴 해요. 국어랑 이거랑 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수학과 역량의 초중 거 있죠. 수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4개 따로따로 동글뱅이를 치시던지 수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완전히 다 바뀌었죠. 수연산 문자화식 기하 확률통의 함수 이렇게 했던 5가지 영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존에가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또 바뀔지도 몰라요. 이게 자꾸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돼서 불편해지면 또 금방금방 바뀌어서 나쁜데 이렇게 바꿨어요. 아무튼 그런 건 나중 문제고요.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따가 변화와 관계가 뭐 문자화식이랑 함수 이런 건 자세한 건 뒤에서 할게요. 자, 옆에 가서 초중학교 영역을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초중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같이 했고요. 고등학교는 뭐 어차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단락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 서면 핵심 아이디어의 동글뱅이 칠게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학년군 또는 학교급 간통하는 수학 내용의 본질 또는 가치를 보여주며 쭉 밑줄 칠게요. 핵심 아이디어를 향한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 주요한 수학 개념원리 법칙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장되며 그 결과로 어떤 일반성과 추상성을 획득하는지 수평적, 수직적 어떻게 상호 관련 되는지 어떤 탐구 과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지를 압축하여 제시한 것. 내용 체계 중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단락으로 가서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거 있었잖아요. 자, 내용 체계 안에서의
지금 그 세 가지에 이제 또 나눠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끝으로 가서 지식 이해 범주는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뭐 학년 훈련별로 제시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식 이해를 동글뱅이 치고 쭉 밑줄을 쳐놓을게요. 지식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뒤에 가서 볼 거니까 우선 여기서는 그렇게 요 110쪽에선 그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과정 기능에 동글뱅이를 치고 옆에 또 아까처럼 밑줄을 쫙 쳐놓고 가치 태도에 동글뱅이를 치고 밑줄을 쫙 쳐놓을게요. 세 가지 설명을 하는 거다 이거죠. 개요. 전체적인 개요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수학 수업을 계획할 때 교육과정을 다음과 뭐 마지막 단락에 있죠. 수학 수업 계획. 동글뱅이를 쳐놓고요. 밑줄 치시던지.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 영역 전체를 아우르거나 관통하는 관점을 파악.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확인하여 중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 성취 기준 해서 성취 기준의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 학습 및 평가를 확인하여 세부적인 수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성취 기준이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성취 기준을 아우르거나 관통하는 핵심의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지 점검 보완한다. 밑줄 쳐세요. 쭉 치세요. 제가 여기는 밑줄 치는 거 잘 천천히 읽었죠. 예, 그리고 화면 보셨어도 되는데 이 전체적인 수학 교과 저 111쪽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 지금 화면은 그림 해봐야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책 보세요. 책 보시면 책 보셔도 되고 흐릿한데 그 어디가 띄워놨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띄웠어요. 자, 이제 이거는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111쪽의 그림을 그냥 그림이 우리가 형상적으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잘 되시니까 그림을 보려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교육 과정 안에서 지금 바깥에 그 5가지가 보이죠. 그림의 바깥에. 수학 교과 역량 함량, 온라인 교육 활용, 그 다음에 공학도구 활용, 학생 맞춤형 지도, 학생 주도성 강화 이거 있죠. 그게 이제 큰 거죠. 큰 틀. 이 투투 계정 안에서 수학과 계정 안에서 이제 가장 큰 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맹이 가볼게요. 안에 문추의 맨날 말한 게 문추의가 07부터 해서 09 계정에서 수학적 과정이었잖아요. 예. 그거 모르셔도 돼요. 예, 까먹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역사가 온 거예요. 수학적 과정이라는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으로 오다가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창의융합이 붙어버리면서 그 1호 계정에서 수학 교과 역량 핵심 역량 6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수학 교과 역량 지금 그 문추의에다가 연결 정보 처리가 붙은 거예요. 이게 다 살짝 바뀌었죠. 근데 그냥 수학 교과 역량 그 다음 알맹이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 4, 3, 2, 1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아니요, 5, 뭐 이렇게 했는데 밖에가 수학 교과 역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밖에 큰 게 5. 교과 역량도 5개잖아요. 문추의 연결 정보 처리. 5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영역이 바뀌었잖아요. 수학과 영역이. 알맹이 또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 가능성, 수연산 이렇게. 그러니까 수연산부터 하면 수연산, 변화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 가능성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5, 4, 3, 2 이렇게 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이제 그 안에 지금 아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내용 요소를 그렇게 우리가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우선 먼저 보고 이따 마지막에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막 미세하게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보시면서 바깥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5,
4321 이렇게 554321 이렇게 볼게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느끼셔도 괜찮아요. 지금 무슨 소리야 같을 거예요. 예. 자, 111쪽에 그림이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거기 이제 중요해요. 112쪽 넘어가 보세요. 112쪽 가서요. 112쪽 넘어가셔서 네, 거기 이제 성격 있죠? 성격, 뭐, 수학과의 성격, 수학과의 목표.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수학과의 성격 목표로 온 거예요. 자, 밑줄 치세요. 화면 보셔도 되고 제가 읽을 거니까.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 세계화 정보화 가속화되는 미래사회 구성원이 지녀야 역량을 기르는 데 필수적. 좀 되게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창하게 좀 많이 거시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좀 추가가 됐죠. 예. 자, 다양한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연하죠. 이제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 밑에 여러 교과학습의 토대 밑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서도 이제 수리 소양을 형성하는데 수리 소양 형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뭐가? 수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수학 지식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 과정과 기능을 형성하며 수학의 가치를 인식, 바람직한 수학적 태도를 갖추어 수학 교과 역량을 함량할 수 있다. 결국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민주시민까지만 이렇게 국한되게 말했는데 지금 민주시민이자 하면서 환경 막 이렇게까지 훨씬 거시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예. 수학과의 성격이. 목표 밑에 나 항목 보세요. 뭐 밑줄 다 치세요. 예.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이해하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수학적 태도를 길러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여 다양한 현상과 연결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수학 교과 역량을 함량. 밑줄 칠게요. 자, 5가지가 있어요. 예. 자, 뭐 앞에 물론 중요한 얘기들인데 뒤에만 제가 그냥 밑줄을 쳐놓은 거죠. 당연히 이제 수학적 지식에 관련돼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흥미 관심 같은 쪽에서 이제 추측과 정당화를 통해 추론하는데 추론 능력을 키우는데 지금 이게 문추의 요것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예. 문추의 연결 정보 처리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자 이거고요. 추론하는 것도 추측과 정당화를 통해 추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흥미 관심을 좀 이제 거기에 좀 더 유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사소통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그래서 수학적 표현의 편리함, 의사소통을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문추의 연결 정보처리에서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에. 관련성을 탐구한다. 뭐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나, 그쵸? 예. 그래서 연결. 그 다음에 5번이 그 정보 처리 말하는 거예요.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자, 그래서 수학 교과 역량이 이제 문추의는 우리 맨날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문추의 이렇게. 연결, 정보 처리, 연결, 정보 처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죠. 112쪽. 아까 이제 별책 3으로 들어와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별책 3으로 들어와서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요 그림을 그냥 띄워놓고요. 네, 그림을 띄워놓고요. 이제 책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이제 성격 및 목표 지금 얘기했고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그다음에 교수 학습,
교수학습 및 평가 이렇게 3개예요. 3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요. 가장 큰 3가지를 보는 건데요. 성격 및 목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격 및 목표. 예. 그리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그렇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내용 그러니까 가항목, 나항목을 볼 거예요. 가항목, 나. 그러니까 113쪽 보세요. 113쪽에서 일단 내용 체계가 있어요. 예. 가의 내용 체계, 나의 성취 기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 체계 쓰느니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 체계 여기 2번에 관련된 거에서 예,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페이지 113쪽 보세요. 예. 보고 계시는 교재 113페이지 보시면 되니까 그 표에 보면 거기 핵심 아이디어 보이죠? 예,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띄운 화면을 안 지운 게 그 소리예요. 예. 핵심 아이디어가.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영역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교재 113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수연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113쪽에 가서 가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쓸까요? 뭐 쓰긴 좀 그리고 수연산인데 그건 우리 지금이라도 자꾸 귀에 익으면서 외워지실 거예요. 강의 끝나기 전에. 그죠? 수연산의 핵심 아니에요. 사물의 양이 뭐 어떤 걸로 표현되고 수는 뭐 실수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수연산에서. 그 다음에 사측 계산은 뭐 이렇게 할 거고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을 할 거다. 수와 사측 계산은 수학학습의 기본이 되니까 뭐 실생활 문제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그게 가장 우리가 핵심이 되게 볼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핵심이 되게 볼 부분인데 각각 지금 4영역으로 바뀐 거예요. 중학교가. 그래서 그 4영역 안에서 지금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수와 연산이에요. 그럼 지금 거기에 내용가는 핵심 표에다가도 그러니까 좀 색깔이 많아야 돼요. 컬러풀하게 하세요. 표 영역에다가 핵심 아이디어에다가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내용 요소에 하이라이트 하시고 중학교 1, 3학년으로 내려가서 소인수분의 정수와 유리수와 순환소수, 제곱근과 실수에 다 하이라이트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건 변한 건 아니에요. 그건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하던 내용 요소랑 똑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거 이제 그냥 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시고 지금 중학교 보시는 거예요. 초하고 중학교를 같이 했다. 아까 앞에서 그랬죠. 투투계정에서 같이 했다. 이렇게. 자, 그럼 왼쪽으로 가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도 다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여기 있죠. 예, 거기도 표에서 하이라이트 할게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 지식이해에다가 써놓으세요. 예. 지금 여기에서. 예. 그러니까 쉽게 해야지.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게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지식 이해가 그냥 안 써도 안 헷갈리죠.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헷갈리신 분은 써놓으시고. 과정 기능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예. 사고하는 과정 말하는 거예요. 사고할 때 필요한 기능, 과정. 그리고 가치 태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예전에 태도 및 실천 생각하면 돼요. 정의적 측면. 자, 이제 이거 왜 제가 자꾸 그 113쪽에서 조금 머무르는 이유가요. 이 표의 전체를 이해하세요. 수연산이는 뭐 또 뒤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그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세요. 자, 그러면서 그 지식 2의 아까 소인수분의 정수와 유리수 이게 이제 배워야 할 쉽게 말하면 단원이에요. 그리고 과정 기능으로 가서요. 과정 기능 밑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어떤 사고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밑줄 칠 거냐면 구하기,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최소면에서 구하기 밑줄 치고요. 판단하기 밑줄 치고요. 탐구하고 계산하기 밑줄 치고요. 설명하기 이렇게 밑줄 칠게요. 다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근데 유리수, 순환수소, 관계 설명하기 다 중요한 얘기. 밑줄 친 것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 과정 기능이 말하는 게 뭐냐? 그 사고하는 과정이에요. 계산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쉽게 말하면 과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발표해봐. 그럼 얘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연산 좀 해봐라. 막 계산해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가치 태도 가서도요. 밑줄 어디다만 칠 거냐면 뒤로 가서 이제 필요성 인식, 유용성 인식, 논리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요런 말이 좀 새롭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논리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반성하는 태도. 반성이라는 말은 많이 등장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또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풀이 과정 결과를 반성하는 게 구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태도는 아마 거의 계속 반성하거나 유용성, 필요성 이런 게 나오겠죠. 예전에 태도 및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좀 머물렀어요.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왼쪽에 내용 요소를 3개로, 하위 요소 3가지, 지식 기능,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서술한 걸 본 거예요. 이제 구조 요 수 연산에 대해서 하나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헷갈릴 게 없어요. 너무 머물렀으니까 넘어갈 건데요. 조금 내릴까요? 넘어가면서 114쪽 넘어가면서 변화와 관계. 제가 이 4가지 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중요한 거죠. 예, 지금 그냥 들으면서 기억해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호 계정의 수화연산, 문자화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이게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 길에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화 측정이 있는데 자리를 잘 맞춰야죠. 요렇게 빼서 뒤에 이제 4번에 자료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어디가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수연산은 기존의 수연산이고요. 예. 변화와 관계가 기존의 그 문자화식이랑 함수예요. 예, 이게 문자화식이랑 함수고 여기다 같이 쓰면 더 헷갈리니까 이제 뒤에 쓰시는 선생님들은 책이니까 써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과 측정이 기하예요. 그럼 자료와 가능성의 확률과 통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학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수화, 연산, 문자화식, 함수, 기하, 확통이 나아요. 예, 이게 우리가 훨씬 나은데,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자, 일단 이건 이제 자꾸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 그거하고 관련된 이제
113쪽이 됐고 114쪽으로 가서 똑같아요. 핵심 아이디어, 하이라이트, 내용 요소 하이라이트, 지식의 과정 기능 같이 다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예. 그리고 중학교 내용 요소에 문자화식과 1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하셨으면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뭐 파란색으로 한다든가 다른 색으로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좌표 평면과 그래프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있던 함수에 있던 얘기예요. 이제 여기로 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식의 계산 1차 부등식 연립 방정식을 노란색으로 하면 1차 함수와 그래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세요. 기존의 함수에 있던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변화와 관계가 기존의 문자와 식이랑 함수에서 온 거거든요. 얘가. 예. 여기서 온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에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을 노란색으로 하면 2차 함수와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하라는 게 다 함수에서 온 거라고요. 위에 거에 노란색으로 하라고 한 게 원래 문자화식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파랑 노랑은 중요하지 않지만 위에 거의 색깔과 아래 거의 색깔을 구별하시라는 거고요. 위에 핵심 아이디어로 다시 한번 가서 변화하는 현상 밑줄을 치고요. 반복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규칙이나 수나 표현될 수 있으며 규칙 밑줄 치고요. 탐구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수축하고 일반화하는 데 기반이 된다. 그 다음에 동치관계, 대응관계, 비례관계 밑줄 칠게요. 등은 여러 현상에 들어있는 대상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기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밑줄 치라고 한 것만 치세요. 예. 자, 수 계산은 문자식을 사용하여 일반화되면 일반화만 밑줄 칠게요. 특정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미지의 값만 밑줄 칠게요. 미지의 값만.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구해진다. 자, 마지막 거 다 밑줄 칠게요. 함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네, 마지막 건 다 밑줄 칠게요. 자, 여기에 변화와 관계 안에서의 핵심 아이디어 말한 거예요. 변화와 관계 안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를 말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셨으면 과정 기능으로 가서 뭘 쳐야 되겠어요? 구하기, 계산하기, 간단히 하기, 설명하기, 풀기, 문제 해결하기, 나타내기, 해석하기, 성질 설명하기, 관계 설명하기, 그러니까 설명하기만 밑줄 치면 돼요. 이게 이제 과정과 기능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서 이제 도달할 점을 명시했었잖아요. 기존 교육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치 태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인식, 유용성 인식, 유용성과 편리함 인식, 필요성 인식. 자, 도전적인 태도 밑줄 치시고 그거 항목이 새롭죠. 예. 늘 얘기하는 건데 수학적 모델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도전적인 태도,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사고, 결정, 태도 밑줄 칠게요. 사고, 결정, 태도. 태도, 설명하는 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태도 밑줄 칠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태도. 그게 이제 변화와 관계 안에 있는 그거예요. 자, 세 번째 도형화 측정 115쪽 가서 똑같이 하세요.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내용 요소의 중학교 다 하이라이트 칠게요. 이거는 어차피 기하에서 온 거라 변화는 없어요. 똑같아요. 내용 요소도 기본 도형부터 원의 성질까지 다 똑같아요. 그거는 밑줄 쳐놓으시고
우선 그렇게 밑줄 쳐놓으셨으면 제목에만 쳐놓으셨으면 핵심 아이디어 다시 가서 여러 가지 모양을 범주화 밑줄 치고 고유한 성질 밑줄 칠게요. 핵심 아이디어 첫 번째 줄. 도형의 성질과 관계를 탐구하 거기 있죠. 두 번째. 정당화. 논리적, 비판적 사고하는 거기까지 밑줄 칠게요. 그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단원이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요. 측정 밑줄 칠게요. 결국은 수치화하면서 수치화 밑줄 칠게요. 그래서 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활용하는 영역이죠. 다른 건 밑줄 안 칠게요. 어차피 이거 다 중요한 거라 보셔야 되는데 핵심적인 건 밑줄 쳐놓은 거고 과정 기능에 가서 뭐 하는지 알겠죠? 연결하기, 설명하기, 판별하기, 구하기, 이용하기, 정당화하기, 구하기, 문제 해결하기 이거 다 해놓게. 밑줄 치세요. 과정 기능에 해당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에 자, 첫 번째 증명의 필요성 인식에다가 빨간색 밑줄 칠게요. 빨간색. 지금 115쪽에 가치 태도의 오른쪽 첫 번째 줄 증명의 필요성 인식에 빨간색. 이 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도 증명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증명이라는 단어를 중학생에게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정당화해라, 연역적으로 설명하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증명이란 자체를 용어로 그냥 쓰기로 했어요. 그 밑에 유용성 인식, 흥미와 관심 다 밑줄 치시고 또 흥미와 관심 밑줄 치시고 설득하려는 태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다 밑줄 칠게요. 아까 빨간색 밑줄 증명 필요성 인식 왜 칠하는지 알죠? 완전히 다른 놈이라 그래요. 기껏해서 공부해서 나가가지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뭐 이제 이게 근데 막연한 건 아니고 뭐 현장의 교사들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의 어떤 여러 데이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 그렇더라 해서 한 건 맞아요. 근데 좀 그냥 개인적인 거 좀 아쉬운 점 좀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1호 개정을 실시한 게 얼마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좀 해서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해보고 너무 바꾸고 짧은 기간 안에 해보고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어차피 뭐 했죠. 다. 연역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대해서 중학생들에게도 확인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뒤 엎어버린 게 아닌데 이제 문서상에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 사실은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만 좀 힘든 거예요. 우리들만. 자, 마지막에 자료와 가능성으로 가서요. 똑같이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딱 하이라이트 치시고 또 여기는요. 그 내용 요소 안에 중학교의 대표값, 도수분포표와 상대 도수, 경우의 수 확률, 산포도, 상자 그림과 산점도 그거를요. 보시면 어때요? 다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원명이 싹 다 바뀐 거예요. 예. 좀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말하자면 확률 통계를 투투에서 중학교에 이걸 바꿔가지고 물론 고등학교도 더 해요.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천천히 중고 나누어서 이렇게 할 건데 우선 그거 다 바뀌었다. 벌써 우리가 기존의 내용 요소를 알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중학교 1학년이 또 대표값이 들어가 앉았어요. 이거 중학교 3학년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밑줄 그거는 이제 달라진 거 표시해 놓으시고 자, 핵심 아이디어로 가서요. 자료 수집 정리 해석하는 통계 밑줄 칠게요. 그 다음에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까지 밑줄을 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건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고 가능성을 확률로 수치하면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뒤에까지 밑줄 칠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하고 설명 이제 하는 거 어차피 보셔야 되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점도요. 예. 자료 이용,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 실천하고 생활 속의 가능성 탐구까지. 그래서 이제 그 뭐 미래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기반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확률 통계를 우리가 지도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유가. 그쵸? 목표가. 결국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핵심 아이디어가 기존에 우리 내용 체계 위에, 성취 기준 위에 이렇게 있던 내용이에요, 다. 그게 이리 옮겨가고 계속 이사만 가고 있어요. 자, 과정 기능에 가서 또 아시겠죠? 구하기, 해석하기, 설정하기, 수집하고 분석하기, 탐구하기, 설명하기. 이게 과정 기능에 밑줄 칠게요. 구하기, 해석하기, 설정하기, 수집하고 분석하기, 탐구하기, 설명하기. 가치 태도도 똑같이 유용성 인식, 흥미와 관심, 참여하는 태도, 결정하는 태도, 비판적으로 뭐 사고하는 태도 여기가 더 중요하죠. 다 볼 거니까 이제 뭐 때문에 제가 뒤에 말하자면 분석하기, 해석하기, 동사죠. 동사에만 이렇게 하고, 예. 가치 태도는 이제 그 태도에 해당하는 것만 하고 이 소리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뭐를 했느냐면요. 제가 한 게 가항목에 그러니까 2번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이 내용 체계 본 거예요.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4개의 그러니까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 체계 표로 한 거에 아까 얘기한 핵심 아이디어, 그쵸? 내용 요소 안에 지식 이해 과정기는 가치 태도, 여기를 본 거예요. 좀 쉬었다가 성취 나항목으로 넘어갈게요.